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요거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개혁신당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이 테러 자작극 이후에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에 이른바 그 책임 공방이 펼쳐진다.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공작서를 꺼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반박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공방이 나름 또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름 치열해요 지금. 네, 이건 어떻게? 치열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한동훈 의원도 여기 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동훈 의원이 이제 개혁신당이랑 경찰 정의한 자작극 그 인지 시점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고,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이제 한동훈 의원 또 비판하고 이런 그러니까 모습이 이게 지금 있는데, 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뭉치는 것을 방해하여 민주당 전재수 시장이 당선되는데 도움을 줬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난 선거 상황은 알겠는데 선거 때 이게 보수 대단결에 무슨 저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저거죠. 저렇게 자작극을 했다는 것 이후에 경찰 이미 선거 이전에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경찰에 입건이 됐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고도 선거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알고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이게 쏠릴 수 있는 보수, 소위 말해서 이제 표집이 그게 이제 개혁신당 후보가 나오면 일정 부분이라도 가져갈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갈라져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득을 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동훈 의원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그건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지. 여기가 40몇 프로고. 그게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닌가. 단일화하는 게 그럼 그 정치적으로 그럼 뭐 그거를 해결을 했었어야지. 그거를 뭐 경찰 탓을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그냥 저는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인들은 우리 몰랐어. 정의안이 그렇게 했는지 우린 몰랐다라는 거예요. 뭐 알겠어요. 억울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반격의 카드로 국민의힘 너네가 공작했지 정의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책임감이 없는 태도 아닌가? 라는 생각은 있어요. 정의안은 그렇다 쳐도 이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부산에서는. 정근부터 해갖고 뭐 이 총선 몇 번 나오고, 근데 정의안은 몰랐어도 이준석 대표가 정근을 몰랐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산에서. 그러면은 정근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면은 여기에다가 부산시장 후보로, 개혁신당 후보로 내세운 거는 이준석 대표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 그 10명의 후보 중에 부산 지역에 8명이 정의안 후보의 아버지. 그와 이제 특수관계다라는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었던 거잖아요. 뭐 그 병원에 뭐 간호부장을 했던 뭐 등등이 이제 형태의 출마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보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이 어떤 관계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요. 그러니까 뭐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성 이런 건 당연히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논의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알았어 몰랐어. 왜냐하면 이제 정의안 후보가 들어보니까 경찰에 가서 그 수사 받을 때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표 전에 수사 받을 때 자백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후보가 그때 뭐 연락도 안 되고 수사 받느라고 그랬을 텐데 진짜 몰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혁신당은 우린 몰랐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 근데 뭐 전 뭐 알겠습니다. 뭐 몰랐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그냥 어쨌든 잘못된
그러니까 본인 당에서 낸 후보가 아하.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말 말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마치 이제 국민의힘 공작설로 이제 약간 받아치는 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형태의 이제 논쟁을 굉장히 즐기는 인물이죠. 이준석 대표가. 예. 진흙을 그렇죠. 못 견디나 봐요. 아니 그런데 대선 TV 토론 때 그 3차 토론 때부터 이제 판 깨기에 들어갈 때 저는 그때 실체를 봤다고 보는데 그 다음 날 제가 한겨레 쓴 칼럼이 그는 왜 40대 윤석열이 되었는가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명문이죠. 그 어쨌든 권영국 후보가 안 말려들면서 대판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판이 깨진 거거든요. 그 이준석 시나리오가 다 그리고 나왔어요. 전부 다 나머지 후보를 전부 엮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의도성이나 치밀함이 딱 보니까 이건 윤석열의 젊은 버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그 뒤에 무슨 소송전으로 가고 지금 이후에 쭉 진행되는 어떤 정치적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적과 나를 넘나드는 적과 아군을 넘나드는 어떤 그 변신, 술수 또는 뭐 뒤돌려차고 뒤통수 까고 뭐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정치 기술들이 의외로 현란해요. 의외로 현란합니다. 저는 진영을 떠나서 처음에 당대표 되고 동탄의 국회의원 될 때까지만 해도 얘 진영을 떠나서 언젠가는 진짜 대권 후보로 성장을 할 만한 한국 정치계의 인재로 좀 잘 성장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모든 정치나 인생을 갖다 게임으로 보는 것 같은. 아니면은 요새 가상화폐 투자 잘한다면서요. 뭐 주식으로 투자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단일화 제한, 뭐 공작설 이런 거 나올 계제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필드에서 또 나름 치열하게 서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짧게 다뤄봤고요. 지금 방송 시간은 다 됐는데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더 주십시오. 짧게.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속보로 윤석열 1심.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년 선고가 됐는데 이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인물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도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건으로 김건희 씨는 앞서 우인성 판사로부터 무죄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게 김건희 씨 경우에는 무죄를 받으면서 이것이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닌 걸로 뭐 이런 뇌물 이런 거 아닌 걸로 됐고 김영선 공천도 그 대가성으로 보기에는 개연성이 약하다. 그 기준은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은 개연성도 약하다고 그래 버렸으니까 저는 이번 판결에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윤석열 씨 판단에도 그 이미 나온 판단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2년이면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잘 나온 겁니다. 이게 특검 구형이 4년이었으니까요. 이 정도 이진관 판사다운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과정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또는 기부행위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은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오세훈 시장에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어떤 법에 없는 기부행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는 제3자 변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후원인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녹취록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명태균 씨한테는 자료가 훨씬 더 있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혹시 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김건희 씨한테 무죄가 이제 선고가 처음에 됐을 때는 약간 뭐 연관성 면이나 이런 게 확실해 보이는데 왜 이게 부재가 났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고가 내려진 그렇죠. 거니까 유죄다라는 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참조가 될 판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낙관하기 힘든 사례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관 판사의 스타일 보면 이게 선고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사하게 그리고 잘 써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다른 재판부에 뭔가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같이 다 녹여 있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재판부는 틀려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구형 자체만으로 보면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서울시장 상실될 구형량이 컸잖아요. 예.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니까. 뭐 제 입으로 예.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해봅니다. 지금 뭐 어찌됐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인물로 연결되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있는 것이고 이제 뭐 김영선 전 의원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연결되는 지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은 또 다른 형태로 또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윤석열 1심 선고가 이것으로 그냥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죠? 네. 오늘 좀 엽기적 기사가 많았어요. 엽기적. 이해가 안 되는 참 당혹스러운 기사들이 많아서 뭐 김무성이 다 나오고 안철수가 나오고 뭐 이런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자, 오늘 엽기적인 걸로 마무리하면서 엽기적인 여의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대 의원, 김민주 소장 그리고 박성민 최고와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